바다를 메워 새롭게 태어난 땅,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 교통과 자유무역의 중심지. 세계 7대 에어로트로폴리스. 첨단 기술 개발이 집약된 스마트 메가시티. 송도국제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노력을 기울인 숨은 공로자들. 그들이 전하는 인천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동북아시아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불리는 이곳은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미래형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처리하는 친환경 자동 지파 시스템은 에너지 재활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정화하여 다양한 용수로 활용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봇대가 없는 도시이기도 하죠. 센트럴파크 지하에 마련된 3,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까지 송도는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국제도시가 원하는 것 중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도시를 많이 원하는데 녹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한 40% 정도가 이제 녹지를 가진 그런 첨단 도시가 되어서 굉장히 좋고요. 미래 세대가 살기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우수한 도시로 이름이 나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되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송도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1980년대 중반에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하면서 상하이의 푸동 공항을 중심으로 성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을 했는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로 IT, BT 등 첨단 산업과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송도에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꿈과 소망이 음직되어 있던 미완의 대지 송도. 1992년 김영삼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송도 매립계획. 1998년 IMF 환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 거점 도시로 선택한 땅. 송도는 2002년 비로소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튼 기업들. 저희들이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개발지로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천공항이 곧 개항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관문이 되는 그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배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약 2천만이 거주하는 그 수도권이 하나의 그 경제적 배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개발 대상 지역은 없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미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 게일사가 참여했고 송도의 꿈은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송도 국제도시가 이렇게 구상이 돼 있는데 그 나이키라는 미사일이 불발탄으로 터졌어요. 그게 연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도시가 건설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지를 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공군 방공포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300m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미사일 기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정지는 영종도, 백운산. 영종 주민들은 그 백운산이 영종의 그 명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영종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굉장한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방포사령관을 만나서 제가 직접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은 것이 뭐 몇 달 동안 했는데 결국은 금산에다가 안테나를 놓고 수학부리에다가 발사대를 놔가지고 바다를 군사보호지역으로 허물어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나 군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마치 시장님께서 미사일 기지 이전하는 그 주변에 개발을 해서 그 개발 이익금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미사일 기지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한 건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지로 영종도 주민은 물론 국가의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송도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02년 7월 1일부로 시장이 돼서 김대중 정부하고 이 협상을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꿔가지고 국회에 11월 14일 날 통과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2월 19일 날 당선이 됐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죠.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계획을 무산시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었는데 인수위 측을 내가 설득을 시켜서 그대로 잘 정책으로 추진됐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법이었느냐 하면 11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원래는 3개월이면 공포가 되는 거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하고 나서 발효를 해서 아주 어려운 법 통과였습니다. 마침 인수위가 발표한 10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 중심 국가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한 결과 2003년 8월 11일부로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선택한 핵심 사업은 글로벌 대학 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이었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교육도 중요한데 외국 대학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의 대학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세대의 경우 국제화 프로그램하고 우리 인천시의 계획호가 맞아떨어졌어요.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은 데가 다른 데 없어요. 세계적으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정말 탁월하게 하는 그런 대학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인천으로 진출하게 된 동기도 그게 대부분이에요. 2006년 1월 26일 인천시와 연세대는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그 결과 연세대 국제 캠퍼스와 한국 뉴욕 주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섰습니다.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주변 관계인들이 윈윈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2009 인천 세계도시 축전은 인천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등용문이었는데요. 인천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잘해서 미래에 어떤 산업이나 여건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페스티벌이죠. 근데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오셨어요. 말씀이 지구의 1%가 도시이고 인류의 한 50%가 살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7, 80%를 쓰고 있는 게 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를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도시를 인천 송도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걸 건의하십시오. 방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유엔 기구를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 설립, 전 세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주목했고 그 위상을 떨쳤습니다.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단지, 송도 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왕복 6차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로 바다 위의 하이웨이로 불리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에 가는 거는 영종대교밖에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충청남도라든지 또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이 너무 멀리 돌아가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도 또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하고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게 인천대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천대교는요, 인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인천대교는 1996년에 추진되어 캐나다의 아그라사와 MOU를 맺었으나 2002년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이거를 인천대교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 2월 달에 노무현 당선인이 인천공항에 와서 브리핑을 받는데 내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이수영 회장을 통해서 정부의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죠.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건설부, 또 환경부, 기획예산처, 인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1개월 동안에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줬죠. 한 달 만에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엔 영국의 에이맥사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제 대통령을 속인 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영국에 갔죠. 가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안 하겠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한번 직접 만나게 하자 해가지고 2003년 6월에 청와대에서 투자자, 안 시장, 또 권오규 정책수석, 노무현 대통령 넷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SOC에 대한 외국 자본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었고 삼성 컨소시엄이 건설사로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다리의 중간에 가장 넓은 지역, 거기는 이제 배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700m의 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배가 그것을 왕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폭이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800m로 늘려서 현재와 같이 큰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다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공사는 2009년 10월에 완공됐고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공사비 총 1조 3천억 원, 26만 명의 고용 창출로 인한 생산 유발액은 26조 원. 동북아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송도국제도시의 꿈을 잇는 인천대교. 첨단 산업 클러스터이자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내실을 기하고요. 특히 연세 사이언스 파크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나라에도 도움되고. 아울러서 또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그러한 그 장소로 송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국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 도시, 꿈의 도시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